산업단지 개발지원구역 해제 정의성에 대하여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지는 개발지원구역이지만 그 대형 차고지나 송전탑, 기존 건축물, 비닐하우스, 주말 농장, 공장 등으로 대부분의 토지가 지금 훼손되어 있는 지역으로 지금 지리 환경평가 등급도상 97.6%가 4에서 5등급지로 보존의 가치가 낮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3위 계획에서 2022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가치가 낮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용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계획 등을 조성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상에 대상지 일부가 시가와 예정용지인 공업용지로 반영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이제 산업단지나 다른 계획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기훼손된 대상지의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통해서 계획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서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부분이 이게 현황이죠? 뒤에 있는 부분은 참고자료죠. 설문자료 내용을 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라서 그 내용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자들이 꼭지꼭지라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간단하게 그 구친자료에 저희가 저희 대상지의 그 현황을 간단하게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 1번은 그 대상지 내에 지리가 어느 정도 훼손되어 있는지를 좀 표현을 한 도면이고요. 지금 도면을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그 주말 농장 원경지로 되어 있고 그 남측에 대형 차소지가 지금 되어 있어서 잎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 지역으로 그 개발 제한구역으로서의 그 보존 가치가 참 낮은 곳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실질적으로 우리 하천과 저수지의 제약은 다 훼손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하천하고 그 저수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인공 저수지이기 때문에 기훼손을 해서 개발 제한구역을 기훼손을 해서 저수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확 들어오네요. 이해가.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그 지리 성공평가 종합 등급도 현황인데요. 그 아래 도면을 보시면 그 1등급지하고 2등급지가 저희 대상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측이 2등급 지역이고 그 아래 1등급 지역인데 1등급 지역을 보시면 1등급 지역에 훼손이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남측의 그 차고지 부분이 1등급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5등급지 아니에요? 네? 차고지가 5등급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2등급이 아니라 4등급하고 5등급 지역. 그리고 4등급 지역하고 5등급 지역이 환경평가 등급도 상에서는 그 1, 2등급지 말고 이제 4등급 지역이 좀 개발이 가능하고 이제 보존의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지는 그 보존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란 게 네, 그 위에 4등급이 북측이 4등급이고요, 대부분. 빨간 게 네, 남측이 대부분이 5등급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중요한 그 선정 기준이 환경평가 등급이고 환경평가 등급인데 1, 2등급은 가급적으로 보존을 해야 되고 3등급부터 이제 해제가 수반인데 저희 부지는 전체의 97% 이상이 97.4%가 지금 노란 부분이 4등급이고요. 5등 빨간 부분이 5등급에서 4등급, 5등급이 전체 97% 이상입니다. 한국에서 그린벨트 해제하는데 선정 기준은 아주 적합하다는 말씀이고 오히려 그렇게 빨리 정비가 필요하다. 근데 이게 사실 그린벨트 부분은 이제 관에서도 인지가 충분히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는 왜 그린벨트를 개발 제한구를 해제하냐 이런 논리에서 지금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훼손율이 뭐 97%라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그런 그린벨트 구역인데 훼손이 됐지만 시에서 수용을 해서 다시
그 개발 제한 녹지를 좀 만들어 달라는 취지인데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쉽지 않다 하는 내용을 우리 논리로 지금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현재는 거론이 되고 있진 여기 유인물상에는 없지만요. 네. 개발 제한구를 해제하는 것만큼 반대급부로 훼손된 지역들을 공원이나 녹지로 조성을 좀 해주게 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거를 남동구에서 그 훼손지를 저희가 확보를 못해서 인접한 시군, 구의 연수구에 네. 상호하는 면적만큼의 공원 녹지를 저희가 조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그 계획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네. 거고. 네. 그리고 인천시는 그나마 인접하고 있는 연수구에 그런 훼손지 복구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지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없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발 이익을 왜 우리가 인천시 남동구도 아니고 왜 연수구에 해다 주느냐 라고 하는 또 그런 반대 민원들이 좀 팽배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뭐 사업하면서 주민들하고의 뭐 기반시설이든 그 환경이 나빠진다라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시지만 저희가 그 사업하는 것만큼 사용하는 거에 해당되는 수혜를 연수구 주민들이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좀 목표를 공동으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 주민들, 우리 근접한 연수구의 아파트 단지나 또 학교 부지 그 주민들한테는 이런 부분을 좀 설득력 있게 더 홍보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법적인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지리 해제받은 상계획 구함인데 지금 3계획으로 저희가 광역도시 계획하고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 두 가지를 좀 첨부를 해서 넣었는데 1번의 광역도시 계획이 이제 2020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의 이제 내용이 아래에 좀 캡처된 부분인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에 의해 수도권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위하여 개발 제한 구역 중 보존 가치가 낮은 지역은 해제하여 산업 물류 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결정을 되어 있다는 내용이 2020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에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존 가치가 낮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서 충분히 산업단지나 물류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상위 계획에서도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 정책적으로 보존 가치가 낮은 개발제 연구역은 오히려 그 산업이나 물류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국가 정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본데 지금 2020 계획, 2030 계획 얼마 전에 시민사회 단체에서 2040 계획에 또 이 부지가 아직 산업단지로 돼 있다고 해서 아주 실망스럽게 논평을 한 시민단체가 있었거든요. 2040 계획은 여기 그거는 인천시의 도시기본 계획이라 2020 이건 수도권 전체에 대한 개념이고요. 2040은 이제 2030 인천시 도시기본 계획은 이제 인천시 2040으로 연도가 지나가니까 그렇게 한 거고. 수도권 정비가 훨씬 더 큰 계획이에요. 네. 말씀하시니까 이런 계획들도 전체적으로 대의적인 차원에서 기본 계획이 나온 거니까 소수 일부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 그렇지만 설득도 하고 이렇게 홍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측으로 남동 국가단지가 산업단지가 입주하고 조성에 조업 중에 있는데 과연 거기에 지금 얼마만큼의 입주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2020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한 700개 업체가 현재 입주하고 지금 7,000개. 7,000개 네. 업체가 입주하고 있고요. 그 중에 약 한 680여 개 업체가 즉 현재 한 98% 정도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추세의 평균으로 보면 약 한 97.2%가 현재 가동 중에 있고요. 그 남동 국가산단 가동률은 12월 기준으로 약 69.8%. 이는 이제 입주 기업들이 최대 생산 능력에 비한 생산액을
그 비율로 나타내는 수치가 이제 가동률이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고 최근 5년간 평균 약 한 70%에 해당되는 가동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용어 정리에 대한 거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가동률로 나오는 것은 그 각 개별 기업들의 그 설비가 생산할 수 있는 최대 능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100%를 넘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거기서 한 70% 정도. 물론 이제 이 가동률은 그 업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업황에 따라. 일반적으로 뭐 70% 이하다. 그러면 벌써 한 30% 이상 비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딱 그 내용이 이해가 가네요. 97%면 입주 업체가 거의 차 있는 상태고 거기에 이제 가동률이라는 그 생산 능력에 대해서 기본 70% 전후하는데 우리가 조금 거기서는 못 미치는 것 뿐이지 입주는 다 돼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거를 정확한 용어 정리도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저도 제가 이해가 되면 또 설득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분야 주요 의견은 이제 저희 사업체 바로 앞에 있는 남동공단 입구 사거리로 막히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을 주시고 의구심을 주시고 주변이 정말 남동안에 포함해서 많이 막히는데 정말 괜찮은 거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교통영향 평가를 통해서 주변 교차로에 대해서 10개소에 대해서 영향권 내에 소통 상태를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남동안시 같은 경우는 이체 교차로고 북계소가 이제 신호 교차로인데 후면 교차로인데 그 중에 이제 6계소 같은 경우는 뭐 산하경기장 앞 사거리, 뭐 한학역 사거리 이런 부분들은 서비스 수준이 소통 상태를 나타내는 서비스 수준이 뒤에서 뒤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래 저희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시행 시랑 시행과 관련 없이 지금 시민들이 느끼시는 정체는 정제율 사거리, 그다음에 홍방쪽 사거리, 그다음에 남동공단 입구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3개 교차로의 경우 인천시에서 남동권역 종합교통대책이라는 것을 수립을 해서 이 전제율 사거리와 홍방쪽 사거리는 교차로를 입체화하는 그러니까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교차로가 현재 F 굉장히 정체되는 수준에서 뒤에서 서비스는 뒤에서 이로 개선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저희 사업자로 채인접되어 있는 남동공단 사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지에서 저희 사업지 측으로 한 차로에서 두 차로 정도 도로 실택을 해서 우회전 차로도 추가로 만들어주고 좌회전 차로도 또 추가로 만들어주고 교통선도 설치하고 해서 도로의 교통 능력을 올려서 서비스 수준을 F에서 2로 완전히 원활한 상태는 아니지만 현 상태가 있을 정도는 될 수 있을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근접한 그 도시계획의 그 9월 2지구 주택단지에 IC를 하나 더 만드신다고 이렇게 내가 들었거든요. 네. 그거하고 영향은 우리하고는 어떤? 그 다음 저희 답변이 있는데 이제 9월 2지구 개발 계획에 대해서 반영했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제 저희 통영 평가는 풀이 지침이 있습니다. 법적인 지침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개발 계획을 반영할 때는 장래 교통 수요 예측 단계에서 개발 계획을 반영하게 되는데 모든 계획 그냥 언급되기만 하는 모든 계획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 계획이 승인된 사업만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2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추진 계획만 발표가 되어 있고 세부적인 그런 실시 계획이 미정인 관계로 당장 저희 영향 평가에 반영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천시에서 저희 사업주를 포함한 남동 권역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합교통대책을 수립해서 추진 중인 것과 같이 향후 이제 추진 예정인 9월 29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에 의거해서 9월 29 주변의 도로 확장, 신설 등 말씀하신 고속도로 IC 등의 그런 강력적인 교통공간 대책 수립이 추진될 예정으로 아마 그렇게 되면 사업지 주변의 교통체가 현재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보다는 수준 아니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있다는 말씀이죠. 네, 어찌됐건 방역고통 이런 고통에 대한 보도하는 목적은 최소한 현재 현상 유지 이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나빠지게 하게 되면 그 사업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목소리, 여기 산업단지가 생기면 교통체증이 더 심해지지 않냐 하지만 현재 수준과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계기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네요. 네. 환경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포름알데히드 영화비밀 현황문도가 바람으로 초과하고 있는데 얼마나 초과하냐, 그럼 이 초과 정도가 유해성이 어느 정도냐, 그런 질문이 있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실관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지조사 결과 포름알데히드는 약 72배, 영화비밀은 약 32배 정도, 바람 유해도 기준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100만 분의 1.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포름알데히드와 영화비밀의 바람 유해도 초과 정도는 저희 그 사업지구 인근에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도심 지역, 영화비밀은 서울, 울산, 춘천, 부산 등등등 전국에 있는 대부분에 있는 현황문도의 바람 유해도 수준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거나 높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지금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일단 사실관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면은 이 포름알데히드와 영화비밀은 바람 유해도를 약 100배 이내로 초과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이 초과의 정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람 유해도라는 거는 저희가 환경평가 매뉴얼에 나와 있는 용어인데요. 여기는 그 환경평가 협의를 할 때 산업단지별 조성을 하냐 못하냐 아니면은 어떠한 조건으로 하냐라는 그 저희 어떤 그 선택을 판단하기 위해서 건강한 측면에서 판단하는 수단으로서 바람 유해도가 10의 마이너스 4승보다 더 커버리면 유해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10의 마이너스 6승보다 작으면 유해도가 없는 것으로 평가 매뉴얼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5승에서 4승 수준인데요. 포름알데히드와 영화비밀은 이 경우에는 바람 유해도가 없지도 않고 있지도 않고 그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판단하냐면 자연 존재 수준이긴 한데 최상의 저감 기술 반영을 하고 또 사후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환경부에서 판단해주는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 산업단지에서는 또 이러한 그 특정 대기음질 현황농도가 10의 마이너스 6승보다는 높고 또 4승보다는 높은 4승보다는 낮은 이러한 현황을 고려해서 포름알데히드나 영화비밀을 포함한 모든 특정 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입주를 제한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그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바람 유해도라는 거는 좀 중간 정리를 하자면 10마이너스 6승을 넘지만 바람의 유해도는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의사결정하는 수단으로서 충분한 저감방을 수립을 하고 그러한 그 입주자이나 그런 걸 하면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그 바람 유해도가 이 농도가 바람 유해도는 기준 초과를 하는데 현황 농도가 다른 기준 농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실내용물질 관리법에 의해서 공고기준과 유지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또 환경오염수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저희가 배기배출소에 설치를 할 때 주변에 있는 환경의 질을 보고 이 질보다 낮으면 배출 허가를 쉽게 내주는 그러한 그 법률인데요. 일단 포름알데히드는 실내용물질 관리법에 있는 공고기준과 다중이용시설 유지기준, 지하 역사, 의료기관,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유지기준보다도 훨씬 낮은 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현황 농도가 또 환경화재 목표 수준보다도 1시간 평균보다 훨씬 낮고 연간 평균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작업 환경 노출 기준 이 0.3 ppm, 즉 400일 정도 되는데요. 이 농도보다도 거의 100분의 1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사 기준 농도를 검토를 해보면 인근에 측정되는 농도가 건강 위해성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일 같은 경우에도 사업 쪽에서 검출되는 농도가 환경화재 목표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작업 환경 노출 기준보다도 크게 하회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건강 위해성을 우려할 만한 수준 아닌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제일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지금 기준치가 거의 80배 수준 이상의 일반일 때도 나오는데 우리 사업은 아까 기준치 그 규제 이런 걸 따져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은 돼 있다는 말씀인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현재도 80회 하는데 공간이라는 어떤 인식에 의해서 들어오면 조금은 더 나빠지지 않겠냐. 지금도 기준치 이상인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라는 의구점이 조금 갖는 거예요. 그 방법은 없다 하면은 사실 계속 분쟁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조금 해야 되는 상황들 같아요. 뭐 이거 기준은 이제 뭐 사업이 가능하다는 기준은 나온 거지만 현재도 80배 가까이 70 몇 배가 높은데 그걸 어떤 게 환경 쪽에서는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면 네. 지금 현재 그 남동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 건강이 안 좋은 상황이 있는데 거기다 산업단이 또 해? 그럼 더 중첩될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우려를 하는 게 이제 기본 상식이죠. 그 기본 상식에 대해서 저희가 각종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입주를 다 제한해서 우리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 산업단에 대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죠. 네. 포럼 아이디어드 같은 경우는 72배가 초과하지만 쉽게 해서 100배 이하까지는 그 환경 건강영향 평가 매뉴얼에 10의 마이너스 4승까지는 그렇게 위해가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100배까지는 뭐 10의 마이너스 4는 기준을 좀 우리는 기술적 모르고 100배까지는 높지만 기준치보다 높지만 크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정부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걸 보면 10의 마이너스 4승, 즉 100배 이상이 되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지금은 대규모 사업장들은 환경부에서 환경오염수 통합관리관이라고 법률에 의해 가지고 환경평가처럼 저희가 이제 통합관리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요거를 보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환경의 질이 어떤지 이 시설의 특성이 어떤지를 보고 그 취사 선택해가지고 배출 농도를 차등하해서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때 환경의 목표 수준이 이 기준을 만족을 하면 저희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배출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나오는 수준대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 환경의 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요거를 달리 얘기하면 포름알데히드 배출 사업장이 A라는 지역에 들어가는데 이 지역의 주변에 있는 포름알데히드 농도 연간 5를 하회를 하면은 이 지역은 이 시설이 들어가기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미루어 짐작을 하게 된다면 저희 그 사업지구 인근에 있는 포름알데히드 농도도 그렇게 높은 지역은 아니다. 배출은 되지만 그렇게 이제 이거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준이 만약에 포름알데히드가 100으로 배출을 해야 돼. 그러면은 5.5니까 니네는 그래도 한 90 정도만 배출을 해. 그렇게 이제 허가가 날 수가 있겠죠. 포럼 아이디어드 배출 사업장이 배출 사업장이 굴뚝에서 배출되는 게 5면은 5 이하면은 100ppm으로 배출이 가능한데 이게 5.5야. 그러면은 니네 근데 이미 너 넘었으니까 100이 아니라 90까지만 배출을 해. 그렇게 이제 허가가 나는 거죠. 그랬을 때 대경영 보전법에 각 시설별로 농도별로 그 배출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그 환경한테 목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 설명할 때 이제 기준치를 강화했다고 최고치로 전국에서 네. 입주업체를 제안을 해서 나는 이제 폴드말데히드나 이제 그런 환경 오염물질들이 배출 안 하는 업체만 입주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오긴 나오는 거네요. 딱 보면 기준치지만 미만이지만 저희 사업은 네. 아니, 저희는 못 나옵니다. 아, 못 네, 나와요. 이거는 다른 사업자. 전국에 있는 이 이 법률이 돌아가는 그런 그 내용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우리는 아예 배출이 안 돼. 배출하면 안 돼. 그 정도로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네. 강화를 시킨 거네요. 이건 제가 공부 좀 더 조금 해야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제일 궁금해하는 게 환경 오염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법을 쓰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설명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게끔은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줄여서 아니면 빼고 이런 게 아니고 명확하게 다 보여주지만 왜 이런 궁금한 사항에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게끔 그때마다 또 오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자주 저랑 뵙고 이런 거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될 수 있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야 이제 저도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 충분히 이해를. 그 입주 제한 사항을 관리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으면 입주 제한 완화가 되는 거 아니냐, 평을 분양이 안 되고 그러면 그런 질문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입주 제한 사항이 평가시 확정이 되면은 그 내용이 사업계획 승인 시하고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에 입주 제한 사항을 인천광역시에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고시 내용에 따라서 개별 업체 입주 시에 해당 인허가권자의 인천광역시에서 배출시설 설치 신고에 따른 배출오염 물질을 확인을 하고요. 그 입주 후에도 그 사후관리, 저희 뭐 사후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인천시에서 나오는 그 사후관리를 통해서 오염물질 배출 여부 및 협의 조건, 그 승인 조건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체계로 관리가 되는데 이러한 그 일련의 입주 제한 사항 관리 절차는 승인기관이 인천광역시하고 협의기관 또 저희 공사 이후에는 사후관리기관인 한강청이 주무관청으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입주 제한 사항은 철저히 지켜질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입주 제한 사항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리면 입주 제한 사항을 완화하고 할 경우에는 그 승인기관과 협의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서 환경영향 평가 시에 협의한 조건을 변경하는 변경 협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기준 완화에 대한 변경 절차는 어떤 공무원도 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입주 조건을 완화하는 변경 협의 절차, 환경평가에만 변경하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이제 봐도 이제 무방하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 그 변경사항 포함해서 합동 설명회에서 또 나왔던 내용과 그 전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 시민사회 단체들이 의문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 SPC에서는 어떻게 했든 주민들과 수용성을 위해서 계속 우리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고 주민의 진솔하게 이렇게 다가가도록 우리 같이 전문가적인 입장의 협력업체들도 그런 걸 이제 의문 나오는 거 있으면 최대한 쉽게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거로 좀 뭐 기술적인 부분들보다는 최고 우리 가족들이 이해 못하면 제일 설명을 편하게 우리 애들한테 하듯이 우리 주민들이 그 정도로 저 또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을 한 발짝 한 발짝 가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 또 우리 인천 시민들한테 충분히 진솔하게 다가가야지 이 사업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빨리 가려고 하는 것보단 가리고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모습이 아니고 최대한 필요하다면 계속 설득하시고 설명드리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빨리 가려고 그러다가 더 늦어지는 경우가 생겼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협력업체들 감사드리고